네, 윤핵관 내부에 분열이 있는 것인가? 권성동 의원 원내대표가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아니다.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갈라진 것인가? 의견이 오늘 분분했습니다. 얘기 관련된 영상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도와드린 거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는 좀 과장된 거고요. 윤핵관이란 표현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핵관 하면 이제 장제원 의원을 꼽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예. 의원님 안철수 의원이랑 그 정치 세력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어떤 세력화를 제가 하고 있죠? 오늘도 안철수 의원이 포럼에 참석한 걸 아니, 그러니까 세력화라는 게 어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세력화라는 얘기를 하느냐. 포럼은 있던 거고. 근데 거기에 세력화라는 거는 너무 과장된, 과한 해석 아닌가? 장제원 의원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만찬 자리에 장제원 의원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다른 이유가 어떤 것인지가 공개가 되질 않아서 네. 저희들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자,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쪽으로 권성동 대표는 방향을 잡았고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가는 쪽으로 장제원 의원은 방향을 잡았는데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인가? 여기까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 명쾌하게 결론을 지었다 이런 일각 언론의 보도가 예.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 추측에 가깝다고 보고요. 제가 이런 것 같아요. 권성동 대표는 그 이준석 대표가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육지책이었다. 일단 예. 직무대행으로 가면은 나중에 당신이 복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요. 제한된 선택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장제원 의원 입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취임 100일, 그다음에 취임 6개월이 중요한데 그 6개월 동안 그 9월부터 하면 이제 그거 정기국회잖아요. 그 원내대표가 과연 당무와 국회 대책을 다 총괄하면서 이 국정 어젠다 세팅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 골든 타임에 정말 윤석열 좀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우려하면서 그럴까 하면 조기 전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동력을 가져가지고 당과 대통령실이 원팀에서 가지 않으면 그 5년의 국정 동력을 초기 가지 어렵다. 알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어받아서 그러면 두 분은 여전히 브라더예요? 아니면 이제 갈라진 거예요? 브라더의 그 모양을 띠고 있겠지만 집권 세력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득불 갈라질 수밖에 없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남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냐? 굉장히 불안정한 브라더 체제라고 봐야 된다. 자, 이것은 이를테면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 그 알턴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준석 대표까지를 대충 정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임시 고육지책으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이후의 권력투쟁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예. 맞는 이번에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직무대행 체제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대통령의 윤심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더 갔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또 다른 언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과 뭐 수시로 전화 통화한다 그래요. 대통령 윤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 윤심은 윤심한테 있으시겠죠. 대통령한테 있으시겠죠. 진짜 김건희 여사님한테. 네. 예. 뭐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건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셨어요. 예. 징계가 있고 나서 어떤 후폭풍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준석 대표가 절대로 자기는 당대표 그만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진짜 일파만파 부작용이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당원들께서 예. 우려를 하셨는데 의외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으시면서 조금 그런 위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정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최수영 의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장제원 의원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어떤 바람직한 지금 여당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딴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여당에서 아무도 이견 없이 그냥 100%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 건전하다. 네, 예. 그래서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두 분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대통령에게 의견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은 당 내에서 장제원 의원이 뭐 만찬이라는 걸 안 예. 가신 것도 이견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은 이견인데 굳이 그 이견을 내서
뭔가 지금 안정돼 보이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불안 요소를 던지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께서 30초밖에 못 드리겠는데 하고 싶은 말씀하시죠. 장재원 의원이 굉장히 지금 현명하게 처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아무 완장 채워진 게 없잖아요. 당선인 비서실장 이외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 권한대행과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오해받으면 바로 역공당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장재원 의원이 현명한 처신한다. 그러나 장재원 의원은 이런 얘기하기 참 미안합니다만 아들 문제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본인이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내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